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다들 이제 작년 성과 좀 돌아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려볼까 계획을 세우실 텐데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다시 짜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한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그 여러 증권사의 최신 리서치 자료들 말이죠. 네, 2차 전지, AI, 반도체, 핵심 산업 동향부터 해서 시장 전체를 보는 퀀트 보고서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조각들을 잘 맞춰서 2026년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여러 자료 중에서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1월 승률의 비밀이라는 보고서였는데 제목부터 흥미롭잖아요. 아, 그거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연초에는 저평가된 가치주에 집중하라 이거였거든요. 네, 늘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1월에 이 키워드가 다시 중요해진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고서에서도 바로 그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거시 환경의 변화. 쉽게 말해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들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의 꿈보다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 할인율 개념 때문에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흥미로운데요. 팩터 성과의 동행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팩터 성과의 동행성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요즘 잘 먹히는 투자 스타일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팩터는 일종의 투자 스타일인데 최근 두 시장 모두에서 저평가라는 스타일이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아, 특히 한국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저평가 대형주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 이유는 계절성이라고요? 네, 마치 봄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1월에는 저평가주가 강세를 보인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역사적으로 1월에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면서 변동성 큰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인 가치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아, 그게 바로 1월 효과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급, 즉 돈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냐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요? 2026년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 걸로 전망되는데 이분들은 본질적으로 꿈보다는 숫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숫자 이런 거 따지죠. 당연히 실적이 탄탄하고 가격에 적정한 그런 가치가 확실한 종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평가 가치주라는 큰 틀을 머리에 담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죠. 작년 시장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AI 같은 성장 산업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무조건 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맞아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5년을 AI 인프라의 해라고 정의한 보고서가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AI 기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뭐랄까 땅 파기, 철근 세우기 같은 기반 공사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의미예요. 아, 인프라.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 같은 화려한 설계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실제 공사를 하는 수많은 기업으로 열기가 퍼져나간 거죠. AI 인프라라고 하면 막연하게 데이터 센터 정도만 떠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소위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부상이었습니다. 레거시요? 구형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AI 시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지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인 샌디스크 주가가 무려 568%나 올랐어요. 잠시만요. 568%요? 제가 예전에 쓰던 그 조그만 메모리 카드 만들던 회사, 그 샌디스크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샌디스크요. 아니 이게 어떻게 AI 수혜주가 된 거죠?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아,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웨스턴 디지털도 290%,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 마이크론도 249%나 상승했어요. AI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데이터 저장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다시 부각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AI라는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같은 슈퍼스타지만 진짜 돈은 그 무대를 떠받치는 장치나 조명을 설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벌고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이 아니라 그 열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에 주목하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죠. 또 다른 스태프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터빈을 만드는 GE 버너바, 또 데이터 센터 내부의 수많은 서버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커넥터와 광 케이블을 만드는 암페놀과 코닌 같은 기업들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아,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군요. 맞아요. 명확한 증거죠.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했고 메타는 AI 에이전트 벤처를 사들이는 등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쪽은 여전히 뜨겁군요. 그런데 AI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았다면 2차 전지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전망이 다소 엇갈리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고르기요? 자료에 담긴 그래프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아, 각형, 파우치형 할 것 없이 전부요. 배터리 원가의 핵심인 양극재 가격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수요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공급이 너무 많아졌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뎌지고 동시에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경쟁으로 공급은 늘어났으니까요. 그게 실적에도 바로 반영이 되겠네요. 그럼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국내 배터리 셀 3사는 물론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의 2025년 실적 컨센서스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요? 시장이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한 자료를 보니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주요 기업들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80% 넘게 깎여나간 모습도 있더라고요. 80%요? 와, 그 정도면 성장세가 꺾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옥석 가리기. 네, 단기적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될 거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변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옥석을 가려낸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방금 이야기 나눈 AI 트렌드와 오늘 첫 키워드였던 저평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반도체 기업이 있더라고요. 워닝 머티리얼즈와 하나 머티리얼즈 분석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두 기업 모두 2020년 실적 전망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역시 AI가 있습니다. 또 AI군요. 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특수가스나 실리콘 부품을 공급하는 이들 기업의 실적도 덩달아 좋아질 거라는 거죠. AI 인프라라는 큰 흐름이 소재 기업에까지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칩, 장비, 이제 소재까지 온 거죠. 특히 워닝 머티리얼즈의 경우 예상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 눈에 띄었어라. 오늘 이야기의 첫 키워드였던 저평가와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맞아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현재 주가가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7.2배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PER 7.2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로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7.2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7.2년이요? 네, 보통 이 업계 평균 PER이 15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셈이죠. 와, 실적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아직 싸다.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또 다른 기업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커머스 기업인 카페24인데요. 아, 네. 한때 유튜브 쇼핑과의 제휴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다고요. 네, 정말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상황이 연출됐죠. 많은 투자자들이 유튜브랑 손잡는다는 뉴스 하나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없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경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거품이 다 꺼진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네, 과도한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밸류레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가 정상화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유튜브 쇼핑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50배를 훌쩍 넘었던 PER이 최근에는 20배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안정됐네요. 그렇죠. 이제 시장은 카페24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래액 성장과 수익성 개선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뭘로 보고 있나요?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하나는 카페24 프로라는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카페 이자 프로요? 네, 지난 1년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모았는데 2026년부터는 거래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유료화를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거죠. 아, 드디어 수익화에 나서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용 효율화래요. 실적에 부진했던 해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군살빼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런 기본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2026년 연초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평가 가치주였고 그 안에서 AI 인프라의 지속적인 성장제와 숨고르기에 들어간 2차 전지 시장, 네, 그리고 AI 트렌드와 저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반도체 소재 기업, 또 한때의 기대를 딛고 내실 다지기에 나선 커머스 기업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결국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겉모습이 아닌 내실을 다지며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분별하는 눈이요? 네, 화려한 성장 스토리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실적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다룬 저평가는 주로 PER이나 PBR 같은 재무제표상의 숫자에 기반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아직 숫자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특정 기술이나 브랜드 혹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무형자산의 가치. 네. 어쩌면 2026년에는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는 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